옛날 예적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 한국의 모안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토지와 청정한 자연환경 덕분에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안의 중심부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숲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은 힘센 데다 오래 살아 숲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은 용의 힘을 두려워하였기에 숲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온 방랑자였지만 불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은 오로지 자신의 눈으로 신비로운 용을 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모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하연을 경계했지만 그의 반듯한 성품과 사려 깊은 행동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연은 사람들이 용과 대나무 숲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고 점점 그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맑은 밤 하연은 달빛에 이끌려 홀로 대나무 숲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숲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숲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숲에 들어서니 하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대나무는 더 울창해졌고 하연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영롱한 비늘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빛을 발하며 하늘을 유영하듯 날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들숨조차 있고 그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용은 하연을 내려다보더니 부드럽고 거대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너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로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하연은 용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이 신비로운 대나무 숲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용은 하연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너의 용기는 나를 감동시켰다. 나와 이 숲의 비밀을 지키겠느냐?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너에게 작은 선물을 하도록 하겠다. 하연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용은 하연에게 신비로운 빛의 구슬을 하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 숲과 나의 존재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너의 혼자만의 비밀이어야 한다. 하연은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구슬을 꼭 쥐고 용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하연은 마을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그 구슬을 통해 용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얻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은 용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는 모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연의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며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모습으로 모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논산에는 끝없이 넓은 고구마 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특히 고구마로 유명하여 사람들은 논산의 고구마를 먹으러 멀리서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이 고구마 밭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논산의 한 마을에 아주 특별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자 할머니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고구마 할머니라고 부르곤 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고구마를 하나씩 손수 돌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돌본 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와는 달리 커지면 커질수록 황금빛을 띠었고 그 맛은 일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황금빛 고구마를 먹기 위해 김영자 할머니의 밭에 줄을 서곤 했다. 하지만 고구마 할머니는 자신의 고구마를 마구잡이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고구마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고구마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작은 부탁을 하곤 했다. 그것은 바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논산에 홍수가 나고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밭이 물에 잠기고 작물들이 망가져가자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김영자 할머니의 고구마 같은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할머니에게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홍수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자 할머니는 자신의
고구마를 다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할머니에게 고구마를 받아갔던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자신들이 받은 고구마를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결국 할머니의 밭에서 자란 고구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그 해를 넘길 수 있었다. 홍수가 지나가고 사람들은 고구마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의 밭에서는 더 이상 고구마가 자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슬퍼했지만 그동안 할머니가 몸소 가르쳐준 나눔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이후로 논산에서는 매해 가을마다 고구마 축제가 열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나누는 전통을 이어갔다. 이렇듯 논산의 고구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김영자 할머니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논산의 고구마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찬란했던 백제의 땅인 부여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다. 이 연못은 청단연이라 불리었으며 깊은 숲속에 감춰져 있어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연못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기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물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청단연에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매년 초봄 연못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달빛이 연못을 비추면 기이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정확히 보름달이 뜨는 밤 연못에 물이 푸른 빛으로 반짝이면 그 아래에서는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백제의 옛 선인들이 연못에 수호신에게 바치는 창가였다. 부여에 사는 이들은 청단연의 전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연못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깊은 숲속을 지나쳐야 했고 미로처럼 엉켜있는 나무 덤불을 헤쳐나가야 했다. 또한 연못 근처에는 수호신을 지키는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도 있어 사람들은 쉽게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청년 성현은 이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백제의 역사와 전설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성현은 느지막이 집을 나서 겨울 옷을 단단히 입고 간단한 음식과 물을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은 점점 깊어졌고 길은 험난해졌다. 그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새소리와 맞바람에 동요했지만 결국 청단연에 다다랐다. 연못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였다. 물은 맑고 투명하게 빛났고 주변의 나무들은 은은한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성현은 신비로운 느낌에 몸이 떨렸다. 그 순간 물결이 일며 연못의 중심에서 전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성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마치 수많은 세월 간직해온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성현을 위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성현은 공포를 감추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성현은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령한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백제의 옛지혜였다. 그 후로 성현은 부여의 전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부여 사람들과 함께 청단연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을 찾아 신령한 존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연해 조화로운 삶을 기렸다. 이렇게 청단연의 전설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닌 부여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고 부여는 백제의 혼을 간직한 채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순천은 화려한 전설로 가득한 곳이었다. 순천만의 물결은 마치 용의 숨결처럼 은밀하게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고요한 지역에 숨어있는 비밀의 숲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숲은 용림이라고 불렸는데 천년 묵은 용이 숲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용은 하늘색 비늘을 가지고 있었으며 순천만의 물결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뿜었다고 한다. 용은 평화와 지혜의 상징으로 숲을 찾아오는 모든 존재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용림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새로운 재능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용이 나타난다는 기운이 강해지면 이유 없이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숲 안에서 길을 잃는 일이 잦았다.
그해 가을 순천 지역에 수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용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숲에서 나와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으며 어떤 신비로운 힘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궁금해진 한 소년 준수는 이 전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용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갔다. 그가 숲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숲 한쪽 깊숙한 곳 준수는 고대의 돌 제단을 발견했다. 그 위에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는 용이 강조된 문양에 손을 대며 마음속으로 축복을 기원했다. 그 순간 돌 제단에 용의 눈이 반짝였고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왔다. 이 빛은 준수의 몸을 감싸며 그에게 용의 축복을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힘과 통찰력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용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용림의 비밀은 바로 조화로운 삶이었다.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용의 진정한 임무였다. 이 깨달음을 얻은 준수는 순천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용림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순천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용의 숨결을 닮은 은밀한 순천만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순천의 용림 전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용과 함께한 소년 준수의 이야기는 순천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훈적인 동화가 되었다.